고령층이 기대하는 요양원은 김교환 기자. 요양원 입소자들이 옥상 텃밭에 상추를 심고 있다. 문병채 기자. 옥상에 텃밭을 마련한 요양원. 시니어메일 TV. 현재 우리나라는 수명 연장과 함께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노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재가 서비스 등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제도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핵가족화로 인한 생활 구조의 변화는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주거 복지시설인 양로원을 많이 찾고 있다.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나 고령자 부부와 같은 고립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노인복지법 3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비교적 건강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어른들로 장기요양 등급과 무관하게 공동생활을 원하면 입소 가능한 노인주거시설인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고액의 유료 양로시설인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도 한다. 양로원과 요양원과의 차이점은 양로원이 주거시설이라면 요양원은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요양원이 5만 4천여 개, 요양병원 1,500여 개를 합치면 가히 요양천국이라 말해도 될 정도이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3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치료와 함께 보살핌이 필요한 요양 목적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곳이다. 의료면허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상주하는 의사는 없지만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등이 근무를 한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에 목적을 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환자 등을 위한 병원이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따라 13등급 보험공단에서 80%의 지원을 받아 입소하고 본인은 입원비의 20% 정도만 부담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상주이사의 유무에 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생활이 익숙한 자기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에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 35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서비스, 단기보호 방문 목욕 서비스 등 각종 노인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은 노인을 상대로 한 일종의 이윤추구 사업인 만큼 고객 유치를 위한 과잉 도움으로 입소자의 불평과 항의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인권 침해로 인한 다툼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요양원의 운영에서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퇴소가 불가능하고 외부와의 차단이 문제다. 따라서 자유로운 활동과 운동이 힘들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노인된 죄로 사회와 격리된 요양시설에서 마지막 삶을 고독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은 비극이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요양원이라면 집처럼 익숙한 생활을 즐기면서 전문적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없을까? TV만 보고 잠만 자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나이 많다고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자. 과잉 보호로 인한 의존심, 무기력, 나태로부터 자아실현,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능을 갖춘 노인의 노노케어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연령대와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운영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직원과 모두가 함께하는 화목하고 재미있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생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080세대의 건강관리. 출렁다리로 오르는 건강계단에 방문객들이 줄을 잇는다. 박미정 기자. 출렁다리로 오르는 건강계단을 찾는 사람들. 시니어메일 TV. 고령자가 되면 굳이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되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며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약은 몸이 좋지 않을 때만 복용하고 운전면허증은 가급적 반환하지 말라. 운동은 적당한 산책이 제일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지장애가 되어도 삶의 힘과 지혜는 마지막까지 남는다. 일본에서 35년간 노인 전문 정신과의사로 활동한 와다 히데키 61의 저서 80세의 병 내용의 일부이다. 건강검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60세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고령자에겐 정상, 비정상의 수치 적용이 무리이고 본래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수치에 맞추려고 이약 저약 함께 쓰다가 보면 동맥경화 등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활력이 떨어지고 암 발생 위험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암세포 역시 1cm 크기 정도의 종양이 되려면 10여 년이나 걸리고 나이 들수록 진행이 느려지며
쉽게 전이가 안 되니까 지켜보는 편이 낫다. 다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서 옮겨보았다. 우리나라는 요즘처럼 나이 많아 본 적이 없다. 지속적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은 영양관리와 함께 의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 1천만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식이 크게 향상되어 개인별 연평균 15회 정도 외래 진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네 의원에서 검사 뒤 종합병원에서 중복 검사를 받으면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되는데 굳이 MRI나 CT 촬영 등 과잉 진료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세 가지를 유지하는 대만 국민 소득의 50% 이상을 사회 보험료로 쏟아부어야 할 형편이기에 이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우리의 인체는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우주라고도 한다. 건강한 남자의 체내세포가 36조 개 정도이며 우리 몸의 핏줄을 모두 연결하면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릴 수 있는 길이이고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 정도의 기준이 되는 각종 건강 수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의학도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에 따라 지금의 상식이 몇 년 뒤엔 비상식이 될 수도 있어. 의학 상식이나 건강 상식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노인성 질환은 증세가 애매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과 함께 서서히 진행되며 80대가 되면 90% 이상이 만성 질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소아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듯 노인도 성인의 연장이 아니다. 그런데 소아과는 있는데 노인과는 없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기에 이제야 고령자에 대한 질병 연구와 기준을 따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처음 늙어보기 때문에 노화 현상과 질병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건강공포증으로 불안해하는데 약은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느리게 할 뿐이다. 잘 먹고 많이 움직이자. 운동은 천천히 계속해서 하되 무리하지 말자. 가급적 많이 걷는 것이 좋고 함께 어울리고 즐기면서 자기관리를 잘 해야 한다. 늙음은 자연의 섭리이고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노년의 숙명이다. 병이 내 몸을 떠날 때는 나도 함께 떠나야 한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말자. 다 함께 신나는 댄스 타임. 박영자 기자. 복지관 행사에서 다 함께 신나는 댄스 타임을 즐기는 시니어들. 시니어메일TV. 사무엘 울만은 78세에 쓴 유명한 시 청춘 뉴스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이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다. 멋진 내용의 문장들만 간추려서 옮겨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큼 늙는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 박사도 인생을 30년은 부모의 보호로 살고 30년은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며 이후에 남은 시간들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기 인생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진정한 내 인생을 사는 때이다. 그래서 노년은 자신의 삶인 멋지고 아름다운 기간이다. 세월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마음을 비우는 법도 배우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삶의 여백을 채울 수도 있는 때이다. 감사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빈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천국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임을 알아야 한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올 인생이기에 늦게나마 나의 삶을 멋지게 만들 수는 없을까. 마음이 늙지 않게 젊은 사람들보다 더 다듬자.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노화된다. 늙음은 나이보다도 마음의 문제이다.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되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젊음과 장수의 비결이다. 그리고 머리쓰기를 꾸준히 하는 게 좋다. 매일 하는 일들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생활은 뇌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은 깨어있는 뇌세포를 늘리는데 가장 좋다고 한다. 일상에서 머리를 끊임없이 굴리고 오감을 즐겁게 하며 살도록 노력하자. 책 읽기와 그림 그리기, 악기 다루기와 노래하기, 음악 감상 등 취미활동을 통한 예술적 경험은 새로운 사고력 향상으로 생각을 풍부하게 하고 사고를 유연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하는 운동으로 파크골프,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도 좋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궁도 좋은 운동이다.
언제까지나 내 몸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지만 나이 들면서 몸의 구석구석이 불편해질 때가 반드시 온다. 늙음에 의한 고통과 불편은 자연의 순리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사용하고 시야가 흐려지면 백내장 수술 등으로 시력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즐거움을 찾고 불편한 삶 속에서도 만족을 찾도록 노력하자. 나이가 많아질수록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 중심보다는 이웃이 좋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 했듯이 거동이 불편해지는 고령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소중할 수가 있으니 이웃과 어울림을 늘려야 한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멋지게 근사하게 재미있게 늙어가자. 마음만은 청춘에 고정시켜두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녹슬어서는 안 된다.